인셉션 강의 이번 시간의 주제는 미분 가능성입니다. 자, 어떤 점에서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라는 것을 이제 파악해야 되고, 실제로 미분계수와 비슷한 형식의 식이 나왔을 때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주제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곱한 함수의 미분 가능성, 그리고 구간별로 나와 있는 함수의 미분 가능성, 그리고 이제 합성 함수의 미분 가능성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일단 도함수의 정의가 필요하겠죠. F'A 혹은 F'X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일단 필요한데요. F'A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4개의 식이 있는데요. 이 4개의 식 중에서 F'A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이제 어떤 친구들은 요거 위에 2개는 되고요, 아래 2개는 안 돼요 라고 파악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이거나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4가지가 어떨 때는 다 F'A가 맞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위에 2개만 F'A가 되고 아래 2개는 F'A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를? 이 X는 A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이 미분이 가능하다면 이 4가지는 다 똑같은 식으로 F'A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쩔 때라고요? 미분이 가능할 때. 근데 미분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없을 때는 위에 2개만 F'A가 되는 거고 아래 2식은 F'A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잘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게 수능에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이런 형태겠죠. X-1의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놓고 요 세 번째 이 상태가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이제 꺾여 있으니까 미분계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의 기출문제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도 이제 많이 이런 미분 가능성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판단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2개의 식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해석의 방법을 제가 3가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식을 변형해서 써볼 수 있느냐. 아니면 2번째는 그래프만 보고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의식으로 변형해서 풀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식에 대한 얘기가 2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얘기를 이제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절대값 x-1이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잘 알고 있는 이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V자로 꺾여 있는 이런 함수고 여기가 1이야. 그래서 이게 fx는 절대값 x-1이라고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로 파악하는 방식이 뭐냐면, 첫 번째 방식은 그냥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도 있고요. 자, 2번째 방식은 F'A 혹은 F'1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런 형태의 이 정의의 식으로 자꾸 식을 변형해가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아예 어떻게 하겠다? fx라고 하는 값에다가 이걸 그대로 그냥 대입해가지고 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가는 방법이 있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3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찾는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셋 중에 누가 쉬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3가지는 반드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셔야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맨 위에 거부터. 자, F'1이 존재합니까? 그럼 F'1이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왜? 꺾였으니까요. F'1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F'1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F'1이 뭐냐라고 한다면 F'1이라고 하는 것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라는 식으로 쓰던가, 아니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라는 식으로 쓰던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써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x-1분의 이게 fx-f1이라고 써질 거고, 이건 h분의 f1 플러스 h-f1이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2식을 써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뭐 이게 편한지 이게 편한지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보시면 h분의 1 플러스 h-f1이다 라고 쓰면
요 1 플러스 h에서 1을 빼게 되면 이 부분은 절대값 h만 남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이게 그냥 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빵이고 여기 밑에 h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h분의 절대값 h만 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h가 양수 쪽으로 가냐 음수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가 바뀌기 때문에 어떻다? 좌우가 서로 다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것은 이제 정의대로 파악을 한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어떻게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함수를 구간별로 나눠보는 거지. 그래서 실제 함수를 구간별로 나눠보면 x가 1보다 큰 쪽,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쪽 이렇게 나눠서 x가 1보다 큰 쪽은 x-1이고 이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그래서 양쪽 함수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미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해봤더니 얘는 미분하면 플러스 1이 나오고 얘는 미분하면 뭐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양쪽의 미분계수 값이 서로 달라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말이 많죠. 이 표현에 대해서 말이 많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좌우에 있는 이 미분계수의 극한값, 즉 도함수의 극한값을 가지고 미분계수를 파악할 수 있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우리 잠시 후에 좀 더 해보도록 하고 일단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해봤더니 이게 안 된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친구들이 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의대로 이제 파악해보는 방법이 있고 그냥 그래프만 보고 이제 우변은 기울기 왼쪽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뾰족해. 좌우의 미분계수가 달라. 그래서 안 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을 바꿔서 대입해보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세 번째 거 가지고 이 얘기를 마저 해봅시다. 그 세 번째 것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할 때는 이 세 번째 걸 얘기해 볼 때는 그래서 일단 얘는 안 되는 거고 얘도 없겠죠. 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걸 여러분이 보시면 1 플러스 h가 있고 1 마이너스 h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이 플러스 h 되는 부분하고 요 간격이랑 요 마이너스 h라고 하는 요 간격이 등간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등간격이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한 이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이 식이. 그래서 여기다가 2배를 싹 하고 여기다 곱하기 몇을 하면 곱하기 2를 이렇게 표현하면 요게 바로 요 두 점의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했는데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같은 값만큼 떨어지면 이게 등간격으로 증가하는 1차 직선이기 때문에 같은 간격에서 같은 높이만큼 올라갈 테니까 이 높이나 이 높이나 항상 같을 거다라고 해서 이 값은 0이 될 거야 라고 파악하는 방식이 그냥 그래프를 보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읽는 방식입니다. 뭐라고요? 이것을 평균 변화율이다. 그것의 극한이다 라고 이렇게 읽어내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F'1이라고 하는 식의 형태로 바꿔보는 거야. 그래서 F'1이라는 식의 형태로 바꾼다는 건 뭐냐면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식을 누가 필요해? 리미트하고 지금 h가 어디로 가는데? 0으로 가는데 h분해 했더니 앞에는 여기에 1 플러스 h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뭐가 있니? 그랬더니 맨 뒤에는 마이너스 f하고 여기가 1 마이너스 h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빼는 거죠. 누구를? f1을 한번 빼. 뺐으니까 다시 1을 더해. 그러면 뺐다 더하면 식의 변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식의 변형이 없으니까 요쪽을 하나 띄고 요쪽을 하나 이렇게 띄워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여러분이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보통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 친구들을 보니까 여기를 1이라고 하면 오른쪽은 안 헷갈려 해. 여기가 1 플러스 h야. 그럼 여기가 f1이고요. 여기가 뭐야? f1 플러스 h야. 자,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은 아무도 안 헷갈립니다. 이 평균 변화율은 얘에서 10배니까 h분의 누구라고 해?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써서 아무도 안 헷갈리거든요. 근데 어디를 헷갈리냐면 왼쪽 평균 변화율 1 마이너스 h를 이렇게 연결해보면 여기가 f1 마이너스 h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기울기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요 기울기에 대해서 얘에서 얘를 빼면 1 빼기 1 더하기 h가 되니까 이게 그대로 h분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f1 빼기 f1 마이너스 h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둘의 순서가 바뀌면 밑에도 마이너스 h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요 형태를 보시면 하나는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 플러스 하고 여기가 h분의 f1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h 이런 형태로 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 상에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단 말이야.
h가 0보다 큰 쪽으로 오면 이게 1보다 큰 쪽에 있는 점과 1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미분계수다 라고 부르고요. 1과 1-h, h가 양수 쪽으로 오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1과 1-h는 요 기울기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좌미분계수다 라고 부르게 되면 이것은 두 미분계수의 합이라고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이제 이 식을 F'1의 정의에 관련된 식으로 이렇게 변형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미분계수 몇과 이 점과 우미분계수 이 점하고 오른쪽 점을 연결한 기울기거든요.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는 이 점과 이 왼쪽 점을 연결한 이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울기에 합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은 몇이다 그러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더해서 이게 0 나온다 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식을 이렇게 변형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직접 그냥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식을 직접 이렇게 변형해서 이게 h가 이제 음수 쪽으로 가면 거꾸로 이게 좌미분계수가 되고 이게 우미분계수가 되겠죠? h가 마이너스 0 쪽으로 가면 그런 형태인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대입인데 대입은 뭐냐 하면 직접 그냥 써보는 거지. 여기다 있는 그대로 써보는 거야. 그래서 1 플러스 h야 그럼 여기다 fx라고 한 함수에다 여기다 1 플러스 h를 써. 그럼 1 플러스 h 빼기 1 하니까 여기는 절대값 누구만 남아요? h만 남겠죠. 그다음 마이너스 그다음 여기는 1 마이너스 h니까 1 마이너스 h에서 1을 빼면 이게 마이너스 h만 이렇게 남고 요 식이 h분의 이렇게 남는 겁니다. 근데 h는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마이너스 h나 플러스 h나 이 둘이 같은 값이어서 이 분자가 그냥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리미트하고 h가 0으로 가는데 이게 h분의 0이야. 이런 구조죠. 그럼 이게 아무리 작아지더라도 분자가 이미 0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 값은 몇이라고? 0이라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식이 등장하면 나는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보고 파악할지 F'A의 정의를 관련된 식으로 변형할지 아니면 식에다 대입하는 게 편한지를 여러분들이 각자 연습을 조금 더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합이나 차로 표현될 수 있는 건지 이 얘기도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이제 잠깐 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시간에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F'A라고 하는 값의 식을 쓸 때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앞에 식 잠깐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F'A가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이 둘은 F'A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치. 그러니까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의 합을 2분의 1배 한 거야.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h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이게 제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항상 우미분계수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에 두 식이 바로 F'A의 정의인데 F'A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A, FA라는 점이 반드시 등장을 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빼놓고 F'A가 나올 수 있냐 그럼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중요한 점은 그 점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 점과 그 옆점을 연결한 기울기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포인트라고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어떤 얘기 했냐면 이거를 좌우를 따로따로 미분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좌우를 따로따로 미분해서 요 미분계수의 이 바로 옆점의 미분계수는 바로 옆점의 미분계수가 되는 거지 이 점의 미분계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옆점의 미분계수를 갖고 와서 쓰려면 사실은 도함수가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도함수가 연속이라고 하는 조건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F'A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려면 F'A라고 하는 것에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A, FA라고 하는 요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앞에를 뭐라고 써놓으면 이걸 X라고 써놓으면 밑에가 X 빼기 A의 형태가 이렇게 될 거고
앞에를 a보다 h만큼 크다라고 이렇게 써놓는다면 밑에는 둘의 차이인 h만 써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앞에 리미트하고 이게 x가 a로 가냐, 리미트하고 이게 h가 0으로 가냐가 필요한 건데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a, fa라고 하는 이 점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준점은 함수 위에 있는 한 점이 반드시 기준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부터 여러분들 헷갈려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구조인데 이게 다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보다 작을 때는요 1,1이라고 해봅시다. 1보다 작을 때는 y는 x예요. 그래서 쭉 와갖고 y는 x였고 여기 빵꾸 뻥 뚫려서 1,1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1일 때는 0이니까 여기선 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y는 x-2니까요. 땡땡땡땡땡 와서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가 이게 fx의 그래프입니다. 질문이야. 자, f'1이 있니? f'1 없죠? 왜 없니? 그랬더니 많은 친구들이 불연속이니까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불연속이면 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을까?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죠. 불연속이면 f'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요? 리미트하고 x라고 하는 a 옆에 있는 점과 x, fx라고 하는 점을 두 점을 잡아보면 x-a분의 fx-fa라는 점을 써보면 이게 1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파악하면 이게 1,f1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1,f1은 이 점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점과 1의 옆에 있는 어떤 또 다른 점을 연결한 이 기울기의 극한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죠. 그러니까 이 점과 이 바로 옆에 있는 함수값을 연결한 이 기울기나 이 기울기의 극한값은 둘 다 어디로 가고 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함수도 미분하면 1 되고 왼쪽에 있는 함수도 미분하면 1이 되기 때문에 f'x라고 하는 함수는 존재하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만 없어? 이게 x가 1보다 작을 때도 1이고요. x가 1보다 클 때도 1입니다. x가 뭐일 때만? 1일 때만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1을 제외한 나머지 점들은 그 점하고 그 옆에 점들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구해보면 다 1 나온다라는 얘기니까 요것은 당연히 1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미분한 함수의 극한값을 헷갈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우리가 연습을 해봤잖아. 3번은 몇 가지로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래프상에서 1 플러스 h, 여기가 1이면 1 플러스 h라고 하는 점이랑 여기를 1 마이너스 h라고 하면 1 마이너스 h와 1 플러스 h라고 하는 두 점을 연결한 요 기울기라고 읽어낼 것이냐. 그래서 요거를 2로 나누고 곱하기 2를 쓰면 요것이 바로 두 점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 연결한 이 평균 변화율은 그럼 어디로 가니? 그럼 실제로 두 점을 연결해보면 두 점 연결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러니까 요것은 어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딱 보면 아, 값이 없는 거야 라고 파악할 수 있다가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떻게도 해볼 수 있다고 그랬죠? 정의로 써보겠다. 그럼 정의로 써보니까 우미분계수하고 좌미분계수의 합으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걸 h분의 한 다음에 f에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하나 쓰고 플러스 h분의 하고 여기다 f 1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h라고 이렇게 식을 하나 써봤는데 이게 h가 어디로 가면요? 양수 쪽으로 가면 이게 우미분계수, 이게 좌미분계수가 되는 거고 h가 0보다 작은 쪽으로 가면 이게 좌미분계수, 이게 우미분계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둘의 합이라고 보면 둘 다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미분계수,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 미분계수 둘 다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역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야 라고 파악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F'1의 어떤 정의식을 변형한 형태로 써보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식에다가 이 자체의 식에다가 있는 그대로 대입을 해보는 거죠.
요거 이제 두 가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h가 0보다 큰 쪽으로 갈 때는 리미트하고 h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요게 양수면 요게 1보다 살짝 크거든요. 1보다 크면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 플러스 h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에서 빼기 1 마이너스 h는 h가 양수라 그러면 1보다 좀 작은 값이겠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여기를 1 마이너스 h라고 쓰고 요거를 h로 이렇게 나눠보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가 밑에는 h가 남았는데 위에는 요걸 하나씩 지워도 여전히 마이너스 2가 남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h에 이런 꼴로 남습니다. 그러면 리미트하고 h가 0으로 가는 상태인 거니까 0분의 마이너스 2의 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얘도 음에 무한대다. 그래서 세 번째는 다시 그대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대로 그냥 식에다가 그냥 바로 대입해서 식을 풀어버리겠다라는 방식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해석을 해 가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이런 감을 잡아야 되고, 그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거는 이제 1 플러스 h하고 1 마이너스 h하고 마이너스 f1이 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요거는 바로 보이나요, 여러분? 그래프 상에서 바로 보여? 바로 보일까? 바로 안 보이죠. 이거 그래프 상에서는 바로 안 보이거든요. 얘는 딱 두 개이기 때문에 바로 두 점을 잡아서 찍으면 되는데, 얘는 1 플러스 h도 있고 1 마이너스 h도 있고 빼기 1도 두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를 이렇게 쓰면 또 하나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f1 마이너스 h 빼기 f1 이런 형태로 식이 써줘야 되겠죠. 이게 빼기가 두 개니까. 근데 잘 보시면 요거는 h로 나누면 요게 f'1에 만약에 h가 양수면 우미분계수, h가 음수면 좌미분계수가 될 텐데, 요거를 h로 나누면 되나 안 되나? 그럼 요건 h로 나누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아까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1이고 여기를 뭐라고 잡으면 하나를 1-h로 잡으면 이 f1-h에서 다시 누구를 빼버리면 f1을 얘에서 얘를 빼면 얘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니까 분모가 마이너스 h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라고 쓰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꾸던가, 아니면 애초부터 요 둘의 순서를 뒤바꿔서 써놓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우리가 읽어야 되겠어요? h가 양수면 우미분계수에서 뭐를? 좌미분계수를 어떻게 하겠다? 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볼 수도 있겠죠. 혹은 h가 음수로 간다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빼는 거니까 두 미분계수의 차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둘의 차이니까 그러면 요 미분계수하고 요 미분계수가 항상 똑같아 보이는데 그럼 차는 항상 0이 나올까? 이게 살짝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0이 나올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걸 이제 확실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게 좀 의심스러워? 그럼 이제 식에다 직접 한번 대입해서 써보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식에다 직접 대입해서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면 이걸 그대로 이제 대입해서 여기다 넣어보는 겁니다. 넣어보면 실제로 차이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그래서 1 플러스 h 하면 1보다 큰 쪽이니까 1 플러스 h 마이너스 2라고 식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f1 마이너스 h는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다가 1 마이너스 h 이렇게 식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f1은 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빼기 0을 두 번 빼면 되고요. 어차피 0이니까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h로 이렇게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봤더니 이 부분은 지워졌는데 이것도 다 지워진다. 그래서 이게 지금 리미트하고 h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0으로 가고 있는데 h분의 0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이미 0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들로 이걸 풀어보는 건데, 이제 그래프를 하나 바꿔서 얘기를 해봅시다. 하나만 더.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각자 지금 영상을 멈춰놓고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떤 걸 쓸 건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방금 전 거는 극한값이 없는 형태였거든요. 좌우가. 근데 이번에는 누굴 만든 거냐면 극한값은 있는데 함수값이 없는 형태를 만들어 본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프를 이렇게 연결했는데 여기 1에서 빵꾸를 뻥 뚫어놓고 1, 함수값이 갑자기 2다 라고 이렇게 바꿔놓고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질문을 던져보니까 당연히 구멍이 뚫렸으니까 우미분계수하고 좌미분계수를 보면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당연히 서로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다르니까 이게 존재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f'x라고 하는 것의 극한값은 있냐? 그러면은 이걸 미분해보면 x가 1이 아닐 때는 도함수가 다 2x라는 값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한 함수는
1에서만 함수값이 없는 거죠. 나머지는 다 함수값이 있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 함수값이 다 있으니까 대입하면 2가 나온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 4번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3, 4번을 잘 보는데 3번에서 이제 요 해석을 잘하면 이걸 그래프로 보고 이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여기가 비록 빵꾸는 뚫렸지만 나는 누구랑 누구를 찾고 싶은 거냐면 여기 어딘가에 1 플러스 h라는 이 점과 똑같이 1 마이너스 h라는 이 점에 요 평균 변화율의 몇 배를 찾고 싶다? 2배를 찾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평균 변화율의 2배를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평균 변화율은 이 점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그냥 메꿔놓고 평균 변화를 그냥 따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연속된 함수의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 그냥 가운데 점에서의 뭐랑 똑같다? 미분계수와 같다라고 살 수 있으니까 이 가운데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실제로 몇이니까요? 극한값이 채워지면 2니까 2에다 2를 곱해서 이 값은 몇이라고? 4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가 첫 번째 그냥 그래프만 보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만 보고 해석하는 이 방식을 잘 하시면 문제풀이 속도가 빨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뭐 정의대로 대입을 해보는 거거든요. 정의는 약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미분계수하고 좌미분계수의 아까 이것은 합이라고 읽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합이라고 읽어보면 좌미분계수는 어떻게 생겼냐? 우미분계수는 어떻게 생겼냐?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고 하나는 플러스 무한대거든요. 그래서 합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미분계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합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풀려고 하면 얘는 안 풀린다. 그래서 세 번째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식에다 그럼 다시 넣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1 플러스 h라고 하는 것은 1이 아닐 때니까 1 플러스 h는 둘 다 1 마이너스 h, 둘 다 제곱이 된다. 그래서 1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1 마이너스 h의 제곱. 이걸 누구로 나누겠다? h로 나누겠다. 그러면 이게 1의 제곱 h제곱 1의 제곱 h제곱 지워주면 가운데 2h,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 2h에서 4h만 남겠죠? 그래서 이걸 h로 나누니까 약분해서 몇 나온다? 4 나온다. 이렇게 쓰는 방식이 이제 그냥 식으로 자연스럽게 푸는 방식입니다. 근데 요거보다는 이제 그래프에서 이렇게 해석해서 바로 이걸 딱 읽어내서 2배라고 할 수 있다면 이게 더 편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마지막 단계. 그럼 요건 아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차로 읽겠다라고 했는데 차로 읽어보면 요게 마이너스 무한대면 요건 뭐가 되고요?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걸 빼면 플러스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한쪽에서 한쪽을 빼면 이건 수렴할 일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아마도 발산할 거야 라고 파악을 할 텐데 이제 궁금한 친구들은 직접 넣어보는 거죠. 여기다 1 플러스 h, 1 마이너스 h 집어넣으면 여기다 1 플러스 h의 제곱 1 마이너스 h의 제곱 그 다음에 써놓고 마이너스 f1은 그럼 몇이 됐어? f1이 2였잖아. 그러니까 이걸 2배 하니까 여기서 4를 뺀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다시 누구로 나누겠다? h로 나누겠다. 이런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제곱 하면은 여기는 이제 뭐가 남아요? 가운데만 사라졌겠죠. 그래서 이게 1 더하기 1 하니까 2여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h 그 다음에 2h 제곱이 남죠. 그 다음에 여기가 h분의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부분은 0으로 가는데 요 부분이 마이너스 2로 수렴하니까 이건 실제로 h가 양수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고요? h가 양수로 갈 때는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올 거고요. h가 음수 쪽 0으로 다가올 때는 이게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거에서 이걸 빼냐 이거에서 이걸 빼냐 하여간 둘 다 무한대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발산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이해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시고 관련된 문항으로 이 문항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해석도 필요하고요. 이 식을 해석하는 것과 마지막 문제에서 이제 어떤 조건을 해석하는 것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어서 약간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 좀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이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 양수 k에 대해서 fx가 sin x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키는 양수 t의 집합을 pk라고 하자. 집합 p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k의 값의 합은 a 플러스 b 루트 2다. 그래서 10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편의상 사인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혹시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액 하고 끊지 마시고 그냥 연속된 2차 함수처럼 보셔도 좋아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고 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고, 이런 뭐 연속된 2차 함수의 주기 함수처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답을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인 그래프의 절대값 그래프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까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뭐 사인 그래프니까 어려워라고 하지 말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되거든요. 사인 x를 뭐 하면요,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이제 요것만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멈춰놓고 이제 도전을 해보시고요. 우리 생각해봤던 친구들, 수업 시간에 생각해봤던 친구들은 이제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하나씩 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풀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 식을 해석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어떨 때와 미분 가능점 t와 누구로? 미분 불가점, 이걸로 나눠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한 점에서는 이걸 우리는 그냥 뭐라고 읽는다? 이게 2h고 여기가 h면 여기다 밑에다 3을 곱하고 위에다 다시 3을 곱하니까 미분이 가능한 점에서는 그냥 이걸 f't의 몇 배라고 읽겠다? 3배라고 읽어서 이걸 절대값 씌운 거다라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k라고 잡은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에서는 요걸 이제 잘 보셔야죠.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에서는 요 값을 여러분들이 살짝 나눠 보시면 h분의 하고 여기를 ft 플러스 2h 마이너스 ft를 하나 쓰고 플러스 ft 마이너스 ft 마이너스 h로 이렇게 바꿔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h가 양수 쪽으로 갈 때는 이걸 뭐라고 읽고요? 이걸 우미분계수라고 읽겠죠. 그럼 이걸 뭐라고 읽겠어요? 이걸 좌미분계수라고 읽겠다 이거야. 그래서 우미분계수의 합에다 몇 배를 하고, 여기는 2h고 h고 여기는 h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2하고 2를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은 좌미분계수의 2배랑 우미분계수를 더한 이 절대값이거나, 아니면 그 다음 점은 거꾸로 요게 h가 마이너스로 가면 이게 좌미분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음수면은 t-2h, 음수 쪽이니까 t보다 작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음수 하면 빼면 이 밑에 똑같이 마이너스니까 똑같거든요. 그래서 좌미분계수가 아니면 거꾸로 썼나? 거꾸로 썼네. 얘가 이거고요. 우미분계수의 2배 플러스 좌미분계수다. 하여간 뭐 이런 형태가 된다. 요걸 이제 파악하는 게 우선순위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뭐야? 그래서 이 절대값들이 하여간 하나의 k로 등장하도록 하는 그 t들이 있는데, 그 t들이 어떻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게 등차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차면 미분계수가 등차로 있으면 돼? 그럼 여러분들 이제 무슨 생각을 해요? 미분계수가 등차로 있으면 되니까 첫 번째 2점하고 등간격으로 가서 2점하고 등간격으로 또 가서 2점하고 계속해서 미분계수가 같은 점을 찾으면 엄청 많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 조건을 보면 이게 절대값으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절대값은 이게 양쪽 대칭이기 때문에 이 점의 미분계수는 반드시 이쪽 점의 미분계수랑 어떻게 되겠어요? 동일한 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점의 어떤 미분계수가 만약에 뭐 1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쪽 점의 미분계수가 또 뭐 나오는 점이 있는 거야? 1은 안 나오겠다. 1이 최대치니까. 그래서 이 점의 미분계수가 2분의 1인 점이 등장했다. 그럼 이 점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점이 반드시 이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면 이 기울기 2분의 1이랑 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절대값을 씌우면 같은 점이 되기 때문에 절대값들이 같은, 이 절대값들이 하나의 k로 같은 그때의 t들이 뭐로? 등차의 형태로 나열돼야 된다라는 것이 문제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차로 나열되려면 이제 어때야 되겠니? 그러면 여기가 등차니까 요 간격이랑 그 다음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요 간격이 어떤 간격으로 나와야 되겠다? 이게 같은 간격으로 나와야 되겠네? 그럼 그 다음 또 여기 똑같은 점이 있을 테니까 요 간격도 또 같아야 되겠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암산으로 혹은 그림만 봐도 바로 파악이 되죠. 자, 좀 잘 그려놓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해보니까 약간 이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던데. 자, 여기가 파이고요. 여기가 2파입니다. 그 똑같은 값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똑같냐 그랬더니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에 이 간격하고 이 점과 그 다음 이쪽 점에 있는 이 간격이 어때야 되겠다? 이게 같아야 되겠다. 그럼 다시 이 점에서 그 다음 이 점까지의 간격도 또 어때야 되겠다? 이게 또 같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한가운데 점을 알거든요. 요 한가운데 점이 뭐야? 이게 2분의 파이거든. 그 다음에 요 두 점의 한가운데는 그럼 여기 누가 있어? 파이가 있네. 그러면 요 두 간격의 반이나 요 두 간격의 반이 어때야 되겠다? 요것들도 같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90도니까 요 간격은 그러면 4분의 파이, 45도씩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 한 칸 간격이 이제 4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t라고 하는 이 점이 4분의 파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t라고 하는 이 점이 그러면 여기다가 또 90도만큼 2분의 파이만큼 더하니까 이게 4분의 3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요 점은 그럼 4분의 5파이가 될 거고 하여간 이렇게 등간격으로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k가 몇이면 t라고 하는 점들이 pk가 뭐로 나온다면 4분의 파이랑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등차수열을 이루게 된다면 이때 k의 값은 몇이 되는 거냐? 그러면 그 점에서의 기울기의 몇 배를 하면 되는 거야? 3배를 하면 되는 거죠. k가 그 지점들의 미분계수의 3배다. 그러니까 이게 45도면 사인 45도,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거든요. 그럼 코사인 45도에도 똑같이 2분의 루트 2거든요. 그래서 2분의 루트 2를 3배하니까 2분의 3 루트 2라고 하는 값이 등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등간격이 뭐 이런 데 보이긴 하는데 요런 데 보이긴 하는데 요런 데들은 미분계수가 애초에 0이잖아요. 그래서 요 미분계수가 0인 점은 이걸 3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k의 값의 합이니까 k가 0일 때는 뭐 제외를 합시다. k 0일 때는 이건 잠깐 빼버리고 여기도 굳이 쓰자면 k가 0일 때는 pk는 몇이야? 뭐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2분의 5파이 뭐 이렇게 나가면 k가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요게 언제가 나온 거냐면 요게 이제 미분 가능할 때는 요렇게 두 개가 등장할 수 있고요. 등간격으로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점들, 절대값이 같아지는 점들 이렇게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지금 등간격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누구? 0,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이렇게 미분 불가능한 점들에서는 pk라고 하는 점들이 파이, 2파이,